오늘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돌아온 빅테크 어닝 위크이긴 한데 뉴욕 증시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또 우리 시장에 소화를 해봐야 될지 대표님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 중에서 테슬라, 그다음에 인텔, 구글 등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불안불안하다라고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생각을 네. 해요. 제가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그 실적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지점에서의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난 4분기에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확 줄었어요. 매출도 쭉 줄고 그다음에 차량 인도 대수도 줄었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장중 5% 이상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ESS 분야의 사업이 113%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적자 수준이 확대됐고 매출도 저하되는 현상들. 구글도 딥시크라든가 클라우드 쪽에 매출이 저조하다라는 내용으로 실적에 관련한 내용들은 주가를 하락 요인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들 주가가 반등을 줬어요. 이유는 눈높이가 낮아졌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미래에는 좋아질 거고 미래에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선호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지점으로 지난 4분기 실적 이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테슬라를 비롯한 여타의 종목들의 주가 내지는 실적 내용이 기대 수준이 낮아진 상태에서 실제로 그 기대값에 의한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리바운딩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실적 개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난 4분기보다도 실적 개선이 되어지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는 강한 흐름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실적 우려 모두들 다 겁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에 발표되었던 실적 분위기에서의 상황을 기억해 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테슬라 실적 발표 기억이 나는데 ESS 분야에서 또 매출이 확대되는 그렇죠.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되는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지난해 8월 수준에서의 가격입니다. 엔비디아이든 TSMC이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 8월 수준에서의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인데요.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만 포인트에서 17,500까지 하락을 했어요. 2,500포인트 하락했죠. 그리고 17,500포인트에서 일부 반등을 준 이후에 15,000까지 다시 2,5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바닥점에서 강한 반등과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103에서 98, 어제는 98을 장중에 신저가였어요. 살짝 깼습니다. 네. 한 4, 5% 정도 빠졌어요. 통화 시장에서는 통상 4% 내지 5%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면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습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달러의 흐름이 강세로 전환될 때는 역시 달러 강세 요인에 의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화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 흐름에서의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떤 싸우는 해임시키겠다 간밤에 이런 말씀 하셨죠. 이 내용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그때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2월에 취임을 했고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때 2.5%까지 금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 한 3-4번 정도 올렸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미국의
제조업을 살릴 거고 그리고 감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때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을 해임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보좌진이나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분위기가 해임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해임이 안 됐었고요.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018년 12월을 저점 6,000포인트를 찍고요. 9,6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어떤 고난의 악재 흐름이 지나고 난 뒤에 시장은 다시 새로운 흐름으로 변화한다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지만 과거의 전례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불안한 분위기에서의 시장 흐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요즘에 뉴욕 증시가 너무 하락을 해서 일행정부 때 차트 흐름을 봤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는 똑같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거의 V자 형태로 또 그렇죠.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또 잘 잡는다면 오히려 그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조그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뉴스 좀 풀어봤는데요. 그러면은 한국 기업 쪽으로 좀 연관을 시켜볼게요. 이 테슬라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국내 기업들의 영향을 받긴 했었잖아요. 네네. 뭐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테슬라를 이제 2차 전지로 엮어서 판단을 하고요. 인텔을 반도체로 한번 엮어서 짧게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가 주가 연동하지는 않아요. 최근 흐름에 그래, 있어서 최근은, 네. 국내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변화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들의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도 적자폭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결과값이 나올 거라는 측면으로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는 전체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하방 경직화 현상,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긴 빠지는데 그렇게 이전과 같이 4%, 5%, 6%씩 빠지는 게 아니라 1% 빠지고 1% 올라가고 이런 하방 경직화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트리거, 그러니까 계기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저는 그 이산지 업종 내에서의 흑자 전환,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적자였다가 이번 분기에 소폭이지만 흑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캐즘에 대한 극복 과정에서의 내용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전환, 그러니까 실적 자체, 차량 인도량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겠으나 기타 사업 부분에서의 증가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TSMC나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8월 수준에서의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SK하이닉스도 지난 8월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TSMC나 엔비디아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같은 HBM 관련주임에도 주가 못 갔다라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딱 그 키높이가 맞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출발선상에서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7조 원, 8조 원, 6조 5천억 정도의 실적치가 다소 감소하는 현상으로의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전반의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흐름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 요인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사전지이든 반도체이든 지금 시장에서의 전체 주가 상황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